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요번에 살펴볼 종목은 국일제지, 텔콘, RF제약, 에스텍파마 세 종목이 될 텐데요. 그 중에 텔콘, RF제약과 에스텍파마 두 종목은 어차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게 비보존 관련주에서 루미마이크로가 하나 빠져 있죠. 루미마이크로가 하나 빠져 있고, 이 루미마이크로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뭐 에이프로젠 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그 루미마이크로라든지 에이프로젠 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이성적인 형태에서의 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예상, 요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은 안 맞는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도박성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루미는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어, 초대박 50%, 쪽박 50% 이러면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따로 말씀을 앞으로는 아마 이게 비보존 관련된 결과가 비보존하고 계약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정상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에이프로젠 킥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남아있는데, 에이프로젠 킥은 지금 다이노나하고 관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노나의 이 매출권을 모두 지금 킥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연결고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김재섭 대표 관련주들이 뭔가 지금 예상 밖에 항상 보면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는데 현재 그 상상 그 이상의 모습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로 일단은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차트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이 김재섭 대표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상 자체가 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킥도 아마 당분간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먼저 에스텍 파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텍 파마를 보시게 되면 요거 상황이 요런데요. 에스텍 파마를 먼저 보지 말고요. 텔콘을 먼저 한번 볼까요? 텔콘 RF 제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오늘 9일 제주도 있었죠. 자, 현재 얘가 어제 거래량을 동반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조정을 주었는데 거래량 반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30%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줬는데 조정을 준 범위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그 장대 양봉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치만큼 딱 나왔어요. 이상적인 조정치만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비보존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 하락을 했었던 어떤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물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 올라온 걸 다 지금 이 올라왔던 걸 다 뱉어내고도 그거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언더슈팅으로 빠진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측면인데 저는 한 3,800원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다행히 지금 여기서 일단 정리는 된 겁니다.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가서 다시 약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로 올릴 수 있는 요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오늘 캔들을 너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캔들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캔들이 좋았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듯이 요날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일정 정도의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 정도의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대략 이걸 보시려고 하면 요 종목을 한번 보시죠. 개발학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 장대 양봉 이후에 얘는 더 좋았잖아요. 아예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 그 다음날 캔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쭉 해갖고 결국 절반까지 밀렸어요. 절반 아래까지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이 길이가, 이 기간 조정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 자, 똑같은 형태로 한번 내려앉았다 올라온 HLB를 보시면 얘도 이렇게 해서 하한가 이후의 자리를 위까지 올렸어요. 아직 갭 확보 못했고요. 그 이후에 한번 이 자리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니까 더 빨리 상승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에스모처럼 기간이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 줘가면서 손절 물량 딱딱딱 다 받아내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한번 훼손하는 흐름까지 나와서 손절 물량들을 좀 일정 정도 받아내고 나면 의외로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갖고 더 떨궜던 이유가 이 하락에서 다시 샀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당하니까 갑작스럽게 이틀간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에스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하한가 두드러 맞고 그 위로 올린 다음에 거의 뭐 이 털어내는 게 없잖아요. 지금 털어내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림이 다르죠. 지금 똑같은 하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이지만 그리고 직전 하한가를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지만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됐으니까, 털어내는 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간 조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HLB는 한번 이렇게 하고 털어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털어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HLB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내려갔다 오면 기간 조정이 짧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원하고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텔콘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얘도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도 모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캔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보존이라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사측에서 원체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 뭔가 재료를 한번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단 확률은 이렇게 갈 확률이 제일 높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다. 제 기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 이평선들이 다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얘들이 지금 이평선을 돌린 상태가 아니라 상승 중에 제로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쳐서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텍파마를 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 역시 마찬가지죠. 얘는 근데 장대를 못 만들었어요. 장대를 못 만들고 오늘 개발하고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얘는 근데 아까 텔콘보다는 이미 오른 상태가 적었기 때문에 이 60일선이나 120일선 근처쯤에 와 있는 상태죠. 아까는 다 위에 있었던 상태였고 텔코는. 그런 상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 이 끈을 안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끈을 안 놓고 그냥 따라갈 수 있으면 일단은 나중에는 이게 내려오겠습니다만 따라갈 수 있으면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또 밑으로 한번 덜컥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텔콘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에스텍파마도 마찬가지고 분봉 흐름상의 수급 상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내려왔던 이 관성을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일단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텔콘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때 텔콘이 약간 오르는 움직임 나올 때 횡보하는 움직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약간 하락하는 움직임 요런 정도로 일단은 두 종목의 이 주가의 연동 비율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텔콘이 에스텍파마보다는 비보존에 관련된 부분으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비보존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텔콘이 조금 더 주도를 당분간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게 기간 조정이 계속 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자체적인 재료도 있으니까 에스텍파마도 그 자체적인 재료와 혹시 뭐 비보전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60일선이라도 완전히 안착하고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중인 60일선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얘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으면 그때는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일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오늘 제가 오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6,100원, 6,100원 안착 최상의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6,000원 정도 마감. 이렇게 말씀을 오전장에 드렸는데, 최상, 차상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뭐 오늘 캔들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얼마 안 됐었고 캔들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주봉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봉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뭔가 조금 사측에서 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측에서 약간의 어떤 대응 상태가 나와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러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올릴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아직 충분합니다. 이 캔들 괜찮습니다. 오늘 캔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확실하게 위로 안전하게 올려주려고 하면 6,100원까지 안전하게 올려주려고 하면 사측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사측의 주가 관리 움직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얘가 오늘 올릴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얘를 오늘 분봉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수급 상태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관리하는 수급이 좀 덜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봉 뭐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봉도 이제 똑같죠.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일제지는 일단 현재까지는 최상의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남아 있다. 남아 있으나
제가 볼 때 아무런 회사 측의 대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또 횡보하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그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일제지는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텔콘 RF제약, 에스테파마, 국일제지 세 종목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